네, 어제 참여연대와 민변, 시민사회단체 등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과연 바람직한 중수청법 그리고 공소청 법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관련된 내용인데요. 오늘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맡고 계신 유승익 교수님 모시고 어제 기자회견 취지 그리고 이 법안의 입법이 어떻게 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 내용을 좀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센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중수청 공소청법 제정을 위한 입법 청원 기자회견인데요. 정부안은 분명한 오답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참여연대 입장에서 볼 때 이번에 나온 정부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사 기소를 분리하지 않은 거죠. 수사 기소 분리 네. 그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 명목상으로 네. 했고 검찰청을 이제 공소청으로 이름은 바꿨는데 예. 이름만 바꾸고 예. 기존의 검찰 조직이나 예. 권한들은 그대로 유지를 많이 하고 예. 그대로 유지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수사 기소 분리 또는 검찰 개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수사 기소 분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상당히 지난한 논의였는데요. 과거에는 이를테면은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이게 1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세게 검찰 개혁을 했지만 그래서 이제 공수처라는 조직이 새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청이 그대로 있으면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니 뭐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을 뭐 수많은 사건을 비롯해서 이 정치 검찰들의 무도한 이른바 이제 검찰권 수사권 남용 그 작태가 계속 범해져서 기어코 지난해 우리가 이제 검찰청 문을 닫고 그러면 이제 사라진 검찰청 이후에 새롭게 어떻게 조직을 가져갈 거냐 해서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구분을 했으나 여전히 이것은 수사기소 분리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정부에서는 무슨 소리냐 일단 검사들이 수사 개시권이 없어졌다 수사 개시를 못하는데 무슨 수사권이 있냐라고 반박을 합니다. 네, 수사 개시권은 지속적으로 지금 줄여나가고 있었던 거고요. 사실은 이대범죄로 지금 줄였고, 근데 이제 뭐 저번 정부에서 이제 시행령 통치를 통해서 등중 이런 걸로 사실은 확대를 했던 거고, 사실은 줄여나갔던 거고, 그건 계속 줄여나가면 되는 거였고, 검찰 개혁에서 얘기하고 있는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사 개시와 수사 종결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당연히 구분하면 좋죠. 그런데 수사 기소를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어떤 조직이 존재한다. 그게 이제 기존의 검찰이었고 집중된 권한 그리고 조직 이것들을 어떻게 분리하고 분산할 것이냐 하는 문제였던 거고 그래서 그것의 가장 핵심적인 지표 기준이라고 하면은 수사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파워, 인력 이런 것들이 나오느냐 빠져나오느냐 하는 건데 이 법안으로 놓고 보면은 그런 인력들은 하나도 빠져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검찰 구성원 이를테면 뭐 마약 파트라든가 뭐 이제 이런 이제 주요 6,000명 수사 인력 정확합니다. 6,000명 그러니까 수사관. 네, 수사관. 6,000명의 수사관이 중수청으로 빠져나와서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체계를 꾸려야 되는데 현행 정부안에 따르면 6,000명의 수사관들이 그대로 공소청에 남아 있으면서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뭐 일부는 중수청으로 나오겠죠. 지금 뭐 계획은 뭐 3,000명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3,000명은 남겠다는 뜻이고 더 큰 문제는 그 수사 인력들을 외주화하는 거죠. 외주화? 네, 중수청으로 중수청 수사 인력으로 외주화를 해서 이들을 활용하겠다. 수사 인력 공소청의 검사들의 수사 인력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고 있어요. 법안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 기소 분리나 검찰 개혁이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또 이것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지금
기본적으로는 이미 한번 바꾸지 않았습니까? 이를테면 이원화 구조, 이를테면은 뭐 수사사법관, 그다음에 전문수사관 이렇게 체계를 이원화해서 뭐 이를테면 뭐 현대판 신분제도냐 이제 이런 비판이 있었던 그런 것들을 이제 1차 걸러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안에서도 참여연대가 혹은 또 민변이 보시기에 이런 독소 조항들은 걸러내야 된다라고 보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은 걸러내야 돼? 최소한 이 부분들은 걸러내야 된다라고 보시는 게 있다면 그건 뭘까요? 1순위로 꼽는 거는 네. 일단은 우선 수사권. 우선 수사권. 네, 그래서 이첩 요청하면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조항은 이건 독소 조항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이 우선 수사권이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왜냐하면 애청자분들께서 무슨 이게 법률 용어나 이런 거라 잘 모르실 수 있어서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면요. 중수청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그림 전체 그림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그림을 먼저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수사기관이 여러 수사기관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수사기관이 이제 경찰청 국수본 있고 이제 특사경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일선에서 수사를 하는 거고 이제 지금 계획에 따르면 이제 중수청이 들어 있고 그 위에 이제 공소청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른 수사기관들이 이제 여러 수사를 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경찰도 1년에 하고 뭐 수백만 건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대범죄에 해당한다라고 중수청이 보면 중간에서 그러면은 너 갖고 와 사건을 갖고 와. 중수청이 우선 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우선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우선 수사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갖고 와서 중수청이 수사를 하고 중수청의 수사를 또 공소청이 지휘하게 됩니까? 공소청이 이제 통보를 받고 뭐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뭐 다른 범죄 사실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입건 요청도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되게 유기적으로 구성을 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아까 지금 이제 수사 인력들을 외주화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사 인력의 외주화. 원래는 이제 다 가지고 있었죠. 검찰청이 다 수사 인력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들의 일부들을 이제 중수청으로 이제 보내면서 그들을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제도적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기관 간에 수사를 하겠다라는 뜻.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수사 기소 분리를 확실히 해. 그러니까 공소청이나 그러니까 공소청이 그러니까 과거의 검찰 조직이 다른 수사기관들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하지 못하도록 완벽한 수사 기소 분리를 하라라는 게 이제 국민적 민의였는데 그게 아니라 다시 또 만들어 놓은 정부안을 보면 피라미드 구조가 생겼고 공소청을 정점으로 해서 중수청 밑에 그 밖에 뭐 특사경이라든가 경찰을 지휘하는 이런 유기체 조직을 또 만들어놨더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지휘라는 말을 쓰진 않는데 지휘라는 말이 표현은 없으나 실질에 있어서는 지휘와 같은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칙적인 수사지휘권이라고 표현을 저희는 했는데 변칙적인 수사지휘권이다. 골치 아프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판단은 이 그 중수청 공소청으로 이를테면은 이제 명문화되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수정안을 만들어 놨으니 기합의된 안에 대해서는 정부를 믿고 그냥 한번 가자. 그리고 필요하면 그때 또 고치자. 이런 얘기가 이제 정부 사이드 안에서 당국자들 중심으로 나오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사실은 이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놔서 계속해서 운영했던 요 체제가 70년이 간 거예요. 70년. 네, 그러니까 검사 주도의 검사 중심의 형사사법 체계라고 하는 것을 바꾸려고 수도 없이 시도를 했고 그게 이제 비단 뭐 DJ 정부 때부터 시도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바꾸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겨우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한번 바꾸면 제도라고 하는 게 길을 타고 있는 거죠. 경무우전성을 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때 바꿀 때 한번 바꿔야 하는 거지. 확실히 바꿔야. 못 바꾸면 그러니까 지금까지로 보면 한 70년은 계속 더 가야 되는 거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지금
다 설계를 할 수 있고 이미 설계가 많이 되어 있고 안들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굳이 이런 정부 안처럼 퇴행적인 법안들을 통과시켜 가지고 후진적인 시스템을 우리가 한 70년 앞으로 더 운영을 할 거냐 하는 문제는 이건 답이 명확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네. 말씀을 좀 주셨는데 아까 독소 조항 가운데 이제 우선 수사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심각한 독소 조항은 참여연대 민변은 뭘 보십니까? 뭐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건 이제 중수청법에서 이제 하나 네. 꼽으라면 그런 거고 공소청법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사 인력 부분이랑 조직 부분인데 네. 일단 수사 인력 부분에서 공소청 직원장이 따로 있어요. 네. 그게 이제 굉장히 자세하게 예, 직원의 장. 직원의 장을 두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둘 필요 없거든요. 다른 권력기관이든 행정기관이든 마찬가지로 그런 직원장들을 그렇게 자세히 두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대통령령으로 네. 그냥 맡겨놓고 위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대공소청장. 그거 그 얘기 물론 마치- 그것도 있고 예. 뭐 이제 고등 거기 안에서 공소청장. 여러 가지 뭐 예, 지방 기존의- 공소청장. 아니요 예. 기존의 수사관 조직들 수사관. 예. 직제들이 쭉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마약 주사보 뭐 이런 마약 수사보. 마약 수사를 예, 담당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예. 여러 직제들을 예. 아주 구체적으로 법률에서 규정을 해놨다. 해놓은 거죠. 예. 그래서 그 장 그냥 다 날리면 돼요. 예. 그리고 그냥 한 문장으로 줄이면 되는데 어떻게 줄이면 됩니까? 그냥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예. 이렇게 하면은 다른 법에서도 다 이걸 그렇게 이렇게 하고 해놓은 있고.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수사 인력들을 줄이지 않겠다. 기존의 검찰청 법에 따라서 네, 수사관 다 데리고 간다. 데리고 간다. 아니면 많은 수를 데리고 간다. 예. 이제 이렇게 뜻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게 일단 그거 그거 보고. 또 사실 특사경 문제가 있는데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수사기관 제일 밑바닥에 있는 수사기관이 국수본하고 그 다음에 특사경이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그 특사경을 활용하겠다는 전략이 지금 있어요. 공소청 지금 검찰청이죠. 그래서 그 특사경을 통해서 수사를 우회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기미들도 보이고 실제로 그렇게 작용을 할 가능성도 있고. 근데 이거를 명백히 지금 특사경에 대한 지휘 감독을 남겨놓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공소청 법안에. 공소청 법안에 예. 사실 작년에 민주당 특위에서 이제 안을 만들었고 네. 거기에서도 이제 지휘 감독이라는 말을 빼고 협의 지원이라고 네. 협의 지원이라고 이제 바꿨는데 분명히 그런 안들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안을 그냥 고수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정부안은 누가 만들어서 이렇게 나왔다고 보십니까? 저는 실질적으로는 검사들이 다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사들이 만든 거다. 네. 지금에 있는 검찰청에 있는 검사들이 만든 거다. 네, 하나 조건이 달리면 예. 검사들이 만들긴 만들렸는데 되게 급하게 만든 것 같아요. 예. 예. 왜 어디서 그런 걸 뭐 느끼십니까? 여러 가지 약간 네. 네. 성긴 부분이 있어요. 성긴 부분들도 있고 예. 기존의 검사들의 솜씨는 좀 아닌 것 같은. 기존? 그러니까 예. 원래 검사들이 이렇게 문건들을 굉장히 잘 만든다고 알려져 그렇죠. 있고 실제로 예. 뭐 그런 측면들이 없잖아 있는데 네, 보고 문건 하나는 뭐 기가 막히게 뭐 만든다. 그렇다고 그러죠. 근데 네. 이 법안은 그렇다고 보기에는 첫 그 1차 제2법 예고를 입법 예고를 할 때 예. 그때는 굉장히 어설프게 네. 그 법안을 만들어 온 것 같아요. 그리고 공소청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검찰청법이에요. 검찰청법에서 문구를 조금 네. 바꾸거나 이제 뭘 삭제하거나 뭐 이 정도 범죄 수사 삭제하거나 뭐 이 정도 한 건데 네. 그 추진단이라고 하는 그 큰 조직에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초라했던 거죠. 사실은 뭐 좀 큰 좋은 게 나오나 보다 네. 사실 기대를 하기도 했었어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행정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들도 있고 이게 검찰 개혁이라는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네. 그거에 관련돼서 여러 이제 행정 기관이나 네. 공무원들이 모여가지고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겠구나라고 뭐 내심 기대도 하고는 있었는데 뭐 역시나 이런 좀 그 교수님 앞서 이제 설명해 주신 대로 그
전반적인 구조 자체가 공소청을 정점으로 해서 공소청 밑에 중수청, 중수청 밑에 경찰과 특사경을 놓는 이런 그 뭐라 그러냐 수직 구조 형태로 설계를 한 거다. 이런 말씀을 아까 주셨어요. 그 저도 이제 취재를 해보면 그 정부 당국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럼 경찰을 누가 통제할 건데? 경찰 수사는 그럼 무소불위야? 그러면은 나중엔 또 경찰에 대해서 당신들 뭐라고 하게 될 거야. 뭐 이렇게 그러면 적절하게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경찰 통제의 내용이 담겨 있는 거다. 이 안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경찰 통제를 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죠. 그것도 얘기가 오래돼 있고, 네. 근데 경찰을 통제할 수 있었으면 검찰을 통해서 통제를 할 수 있었으면 통제가 됐었어야죠. 그 전에 왜냐하면 검찰이 수사지휘권도 가지고 있었어요. 굉장히 사실은 자신들이 수사를 하고 지금보다 훨씬 강력하게 수사 체계 자체를 장악하고 있었죠. 네. 그러면은 경찰을 통제할 수 있었어야 됐는데 그때 통제가 됐냐 하면 통제가 되지는 않았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예. 그래서 이제 다시 그러면은 그 검사들이 수사 지휘를 한다거나 사실상의 수사를 통제한다 그러면은 경찰이 통제가 되겠냐 했을 때 그거는 이제 이미 한번 실패한 경험들을 다시 꺼내 놓는 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조상호 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경찰 통제 방안으로 수사 초기부터 협력하는 거를 그냥 명시해 놓은 거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경찰 문제는 여전히 미궁으로, 그러니까 암장,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핑퐁하고 그냥 묻어버리면 어떻게 아냐. 최소한 정권 송치라도 해서 경찰이 무슨 내용을 수사를 했는지를 확인해 보고. 뭐 기소유예, 뭐 기소 중지, 뭐 최소한의 뭐 이런 뭐 처분 통보라도 해줄 수 있는 역할을 공수처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뭐 입건 요청 같은 것들을 예로 들면서 입건 요청을 한다거나 뭐 통보를 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마치 협력 의무처럼 협력의 의무, 협력 의무처럼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그 협력 의무를 지금 체제에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수사준칙에 보시면은 협력 의무, 검경 간의 문제지만 검찰과 경찰이 협력 의무를 져야 된다 서로 하는 측면들은 있고 당연히 뭐 우리가 어떤 사건들을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법리적으로 문제가 돼라고 해가지고 이거 어때라고 하는 이제 제도들을 지금 두고 있어요. 그래서 협의할 수 있고 잘 안 맞으면은 기구를 하나 두고 협의회 같은 거를 두고 그거 했냐 하면 그걸 하지는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있는 제도도 잘 활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고 아마 이게 제가 그냥 추측컨대 아마 영국의 조기 조언 제도라고 영국의 조기 조언 제도 그러니까 얼리 어드바이스죠. 그래서 조언하는 그래서 뭐 경찰이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기소가 될까 안 될까 법리적으로 문제가 될까 안 될까를 아주 조기에 수사 초기부터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영국의 조기 조언 제도 같은 경우에는 누구한테 조언을 구합니까? 검찰한테. CPS라고 검찰한테 조언을 구할 수 있는데 거기도 이제 여러 지침으로 뭐 규정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는 지금 이것처럼 반드시 입건 요청을 하고 그럼 입건을 의무적 통보 이런 게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가 수사를 하는데 이게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 잠깐만 해서 검찰청 이거 이렇게 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라고 하는 어떤 어드바이스를 받는 수준에서의 건데 우리는 의무로 해놨다는 거죠. 그렇죠. 반드시 의무적으로 통보해야만 해. 그렇죠. 물론 영국에서도 반드시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조항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그게 아니라 그냥 반드시 통보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까 여기는 우리는 상명하복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 문화나 예전에 살벌했던 그 시스템을 그냥 계속해서 그냥 답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그 이를테면은 이제 그 많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을 비롯해서 법사위에 원칙적으로 통과를 시켜야 된다. 정부안으로는 안 되고 국회안으로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그 보안 수사권 문제 또 정권 송치 문제 그리고 기존에 있는 그 과거의 그 정치 검찰들을 싹 정리를 해서 이참에 새롭게 출발을 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참여연대 민변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아니면 지금 나와 있는 정부안 가운데 몇 가지 독소 조항을 고쳐서 우선 출발을 하자 이런 생각이십니까? 사실 뭐 시민들의 기대 그리고 바램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네. 이참에 한번 딱 단절을 하고 가는 거고 그렇게 됐으면은 사실 명백하게 정치적인 행위를 했고 그래 정치 검찰이라고 명백히 그런 행위들을 했던 인사들은 정리를 하고 가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참에 뭐 정부가 이제 조직이 개편되면 네. 사실은 뭐 그런 식의 계기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그 입법 처분을 했던 그 법안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이게 그러니까 최대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참여연대나 또는 뭐 민변 쪽에서 네. 이렇게 바라고 또 안에서 내부 논의를 했던 그 안에 최대치로 하면은 더 조금 더 나가야죠. 네. 근데 이미 뭐 정부안도 나와 있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큰 교착 상태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최소한 네. 검찰 개혁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에 한 발이라도 좀 떼기 위한 최소한 네. 정도로 이제 법안을 마련을 해서 네. 입법 정원을 하게 됐던 거죠. 그렇군요. 일단 그 참여연대 민변에서는 중수청 수사 대상을 기존 6개에서 마약 그다음에 사이버 범죄 삭제하고 부패 경제 방위 사업 내란 외환 이렇게 4가지 국가보호 4가지로 한정을 했는데요. 네네. 수사 내용을 가지수를 줄여야 된다라고 판단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고 이렇게 4가지로 한정해야 된다고 보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뭐 이제 여러 이제 다른 의견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제 경찰하고 중수청이 이제 중첩적으로 수사를 하게 하자라고 네. 하는 의견도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마치 이게 중수청이 제2검찰청처럼 운영을 할 것 같으니까 예. 일단은 그렇게 되면은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일단은 수사 범위는 좀 줄여서 출발을 하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의견이고 예. 특히나 마약이나 사이버 범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사이버 범죄는 지금 경찰에서 뭐 추산하는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한 30만 건 정도 돼요. 근데 그걸 중수청이 감당을 할 수 있느냐 네. 하는 거고 물론 지금 안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 대통령령 등으로 범위를 아주 줄이겠다라고 네, 하는 네, 건데 그건 대통령령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를 믿어달라라고 하는 건데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일 것 같고 그럼 거기는 윤석열 정부의 믿을 수 있을 것 검찰은 또 같아요. 어떻게 그러면은 되겠냐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고 마약도 마찬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뭐 마약 범죄 지금 중수청의 수사 인력의 수사 역량을 지금 예측할 수는 없는데 네, 네. 이미 마약을 잘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수사 인력이나 책임을 집중을 시키는 게 맞지. 그걸 또 나눠가지고 이제 혼란을 줄 필요가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존재론적 고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취재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를테면 나 검사로 들어와서 평생 검사할 줄 알고 뭐 검사하다가 이제 대형 로펌에 취업해서 정관 예우 받고 뭐 이렇게 이제 자기 인생 계획을 세우고 들어왔는데 느닷없이 너 중수청으로 가. 그리고 뭐 검사 아니야.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실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검찰 조직을 잘 달래서 2,300명 검사들을 정말 그 과거의 정치 검찰들 소수를 솎아내고 핀셋으로 빼내고 나머지 검사들은 잘 데리고 가서 그 유용한 인력들을 써야 된다.
그게 맞지. 여기서 다 갈라내고 그러면 이제 지금 선뜻 중수청 가겠다는 검사들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사관들도 뭐 주저주저 하고 있고. 근데 그런 차원의 고육지계다라는 정부 설명도 있어요.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물론 원하는 검사들을 뭐 중수청으로 뭐 이직을 시키거나 네. 전직을 시키거나 하는 부분들은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뭐 지금 이 법안이나 저희들 뭐 주장하고 있는 것도 검사들 너희 이제 검사 아니야 뭐 이렇게 하는 그거는 네. 사실은 일종의 그냥 공포증을 그냥 조장하는 것 같고요. 예,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죠. 예, 참여연대 민변화는 너희 검사 아니 이건 아니다. 뭐 그런 거는 예. 물론 계속 뭐 검사를 하고 싶으면 하고 예. 뭐 말고 싶 뭐 다른데 수사관으로 예. 전직을 하고 싶으면 하고 그거는 열려 있는 예. 문제이긴 하고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검사분들께서 나 이제부터 검사 강제로 아니게 되느냐 뭐 그런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없을 것 같아요. 예. 뭐 계속 공소청에 남아 있고 싶으면 예. 당연히 남아 있을 수 있는 예, 거죠. 정부를 운영하는 이제 입장에서 당국자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일단 공소청, 중수청 만들어 놨고 그리고 사실은 공수처가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규모를 워낙 작게 만들어 놔서 실제로 수사 잘하는 검사들이 공소처에 잘 가지 않았다. 공수처에. 그래서 공수처? 예, 네. 공수처에. 그래서 공수처가 좀 그 형해화된 측면이 있다. 중수청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뭐 그 정말 유려한 검사들이 네네네. 검사나 수사관들이 저기 중수청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간다고 하면 그러면 이 조직 또한 그렇게 공수처처럼 될 수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현실적 고민을 하는 당국자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공수처하고 이렇게 유비를 하는 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공수처는 워낙 미니 조직으로 네, 만들어졌고. 사실은 그 원래의 공수처의 안들대로 그냥 네. 갔으면은 그렇게 큰 문제들이 생기진 않았어요. 근데 중간에 사실 입법 과정에서 그것도 네. 마찬가지인데 예. 입법 과정에서 민희 조직으로 만들어 놓고 힘도 너무 많이 뺐고 수사 인력도 너무 줄여놨고 네. 하니까 당연히 인센티브가 많이 떨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신설하는 중수청은 네. 공수처에 비하면은 굉장히 큰 조직. 인 거죠. 그렇군요. 끝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박찬훈 교수님 검찰개혁 TF 단장 맡고 계시다가 보안수사권 얘기를 하고 그만두셨어요. 네. 보안수사권 정권 송치 필요하다라는 판단이신 건데요. 시민사회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보안수사권 지금 상황에선 보안수사권은 인정할 수가 없다. 정권 송치도 마찬가지로 네.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박찬훈 교수님은 원래 지론이 그렇게 가지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평소 지론이. 네, 네. 그런 학문적인 소신을 네. 펼치고 계신 것 같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만나면 좀 속이 후련해질 줄 알았더니 속이 더 답답해졌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뭐 앞으로 민주당이나 뭐 정부나 어떻게 요구하실 계획이세요? 뭐 검찰 개혁의 최소한은 넘어서야 된다. 최소한을 지켜야 된다. 물론 네. 최대치를 하고 싶지만 그래서 계속해서 감시하고 네. 비판할 건 비판하고 칭찬할 건 칭찬하고 네.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